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급하게 또 우리가 네. 2부를 마련했습니다. 최근에 문의가 그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합격이 가능한지에 관련된 이제 곧 성적표도 나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의 전화가 많아요. 그래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어서 알려드리면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죠? 요즘 이번에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저는 인사도 안 했는데 일단 생략하고. 네. 아, 지금 급하다 보니까. 네, 네네네. 죄송합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지금 올해 수능이 일단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수능이 좀 난이도가 조금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애매했다라는 게 탐구가 워낙 어렵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어가 약간 쉽고, 그다음에 수학, 영어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상위권 아이들도 좀 방향성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어나 탐구를 조금 잘 못 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대학 진학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의 그 어떤 단계별의 레벨링이 아주 정교하게 잘 이루어지는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성대라든지 네. 연고대 일반학과, 그다음에 우리가 중앙대 경영 요 정도. 최근에 그럼 서울대 체육교육과 가려면 네. 보통 일반학과랑 비교했을 때 예전에는 한 중앙대 그냥 좀 낮은 과까지도 실기로 이제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어때요? 그리고 요새는 지금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다가 말았는데, 그 중앙대 경영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그 확률과 통계랑 사회탐구를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문과 아이들이 이쪽을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과가 워낙 강세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미적분을 하고 과탐을 한 친구들이 중대 경영 라인을 두드린다라는 거죠. 왜냐면 중대 이제 공대는 조금 힘들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이과 초강세이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밀고 들어오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중대 경영 정도 될 점수면 서울대 서울대는. 체교가 안정이었잖아요. 그리고 중대 좀 낮은 과 정도 되면 사실 이제 조금 힘들고 실기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근데 지금 따져놓고 보면 적어도 지금은 중대 경영 정도는 무난하게 뚫을 수 있는 애들. 그럼 중대 경영을 가겠습니까? 서울대 체교를 가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서울대 체교를 가죠. 그렇죠. 서울대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복수 전공을 경영으로 했었는데 서울대 경영으로 뭐 나중에 졸업 이후에 지원도 할 수 있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점수면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할 수 있다면 가는 게 훨씬 낫겠네요. 제 입장에서 한 약대 정도 아니면, 그러니까 뭐 진로에 대한 비전이 정말 명확하고 확실한, 예. 뭐 의대, 약대 이렇게 뭐 확실한 데가 아닌 이상은 서울대 체육교육과 갖고 있는 그 메리트를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뭐 중대 경영 이상을 갈 수 있는 성적이거나 혹은 서울대 일반과를 가지 못하는 성적이라면 체육교육과에 한번 서울대 체육교육과에 지원해보는 게 맞겠네요. 이 서울대 일반과를 지원하기 어려운 성적이라고 말하면 조금 그렇죠. 왜냐면 인문대 일부학과, 그다음에 사회대 일부학과랑 비교를 했을 때 서울대 체육교육과가 무턱대고 그 학과들보다 성적이 낮다라고 보기엔 또 조금 어렵잖아요. 그게 이제 커트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만약 합격자의 최상위를 봤을 때는 그 정도의 레벨이겠지만 서울대 체육교육과의 최고 업계 예비 작년에 2번까지 빠졌더라고요. 예비까지 만약에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중대 경영 정도 라인에도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결국은 따져보면 최하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적대 아이들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승쌤이 아니지. 봉기쌤. 봉길쌤이 말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체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도 좀 이해할 수 있게 그럼 지금 몇 점 정도 받아야 됩니까? 몇 이게 점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어렵고, 원점수 기준으로도 알려드려야 될 거고 이제 곧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 어쨌든 표준 점수랑 서울대 한산식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 서울대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식을 다 적용한 점수가 보통 진학사에 넣어보면 서울대 기준으로 나오겠죠. 몇 점 정도를 1차 3배수 안에 들 수 있는 성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1단계 3배수 성적은 사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과거에 문과가 이과가 나뉘어져 있었을 때, 우리 다단계 전형 실시했을 때도 제일 낮았을 때가 한 378점? 이 정도 됐죠. 그렇죠. 그렇죠. 그보다 좀 높진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과 통합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커트라인이 지금 조금 올라가서 결과적으로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83점 정도 대 그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 방송이 흥행을 한다면 조금 네.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근데 다음에 제가 이제 이야기할 부분에 따라서 네. 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서울대 입시가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는 음. 비밀이 조금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실기 부분. 그렇죠. 실기와 수능의 비중이 어떻게 합쳐지는지에 따라서 네네. 이게 조금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학교예요. 그럼 어쨌든 1차를 통과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네. 2차에서 실기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로 이제 뒤집어질 수 있거나 혹은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지 혹은 아니면 최상위 점수가 있더라도 뭐 실기를 내가 정말 못한다. 아예 나는 운동하고는 담쌓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점수를 까먹을 수 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좋겠네요. 두 가지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한 가지는 수능이 높은 사람의 기준. 네. 그러니까 예를 굉장히 들어서 높은. 그렇죠. 네네. 이번 수능에서 뭐 영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 영역에서 1등급을 맞았다. 네. 뭐 11111 혹은 11211 뭐 11311. 그러니까 영어가 1, 2, 3이 상관이 없는 게 서울대는 영어의 비중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수가 다 1이고 탐구도 다 1일 때 이런 친구들이 서울대 체육과를 쓰겠냐? 씁니다. 분명히 씁니다. 근데 왜 쓰냐면 이 친구들은 실기를 못해도 돼요. 그렇죠. 네. 실기를 아주 못해도 아주 뭐 못해도 턱걸이 됩니다. 빵개 그리고 뭐 맞아요. 100m 뭐 15초 걸어서 들어오고 그래도 일단 점수가 되면 그렇죠. 붙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참 예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죠. 어쩌면 예전에는 있을 수 이런 없었던 정보들을 일인데. 아는 것들이 이 정보를 아는 것들이 정말 힘이 되는 네. 시대가 됐네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서울대를 응시하는 아이들 중에서 진짜 11111인 친구들이 서울대 체육과를 응시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희박해요. 굉장히 희박하죠. 제가 우리나라 대 어저께 우리 축구 경기 있었죠. 그 정도로 확률이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실기를 안 보고도 서울대를 갈 수 있는데 실기를 굳이 보고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확률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럼 일단 그렇게 실기를 아주 못한다 가정했을 때 네. 지원할 수 있는 최저점이 몇 점 정도?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저희가 모아둔 표본으로 봤을 때 한 404에서 405점 정도가 결국에 서울대를 쓸 수 있는 최상위권의 학생이고 네. 그다음에 한 395점, 그러니까 서울대식 환산 점수로 395점 정도 되기 시작하면 소위 말해서 그냥 학교 체력장 수준. 그러니까 뭐 멀리뛰기 한 250, 턱걸이 한 뭐 두세 개, 농구 뭐 레이업 이제 할 수 있는 정도, 축구 그냥 흉내내는 정도. 100m 아까 걸어와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걸으면 안 되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조금 달릴 수 있다. 야, 그러면 주변에 395점 이상인 학생들은 실기 여부와 관계없이 추천을 해봐도 되겠네요. 그럼요. 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람들이 좀 알아야 돼요. 395점 정도에 395점 정도면 성대 글로벌 경영 이 정도 딱 쓸 수 있거든요. 이 영상 보시는 학교 선생님들 혹은 아니면 학부모님들 주변에 395점 이상인 학생이 있다면 서울대 체육과 꼭 지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맞아요. 이건 그래서 기회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공대를 쓰면 네.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해지거든요. 395점대 예를 들어 영어를 조금 못 봤다 혹은 뭐 과탐이 조금 안 좋다, 수학을 조금 못 봤다, 이렇게 되면 서울대 환산 점수로 따져보면 395에서 392점 정도 나오는데 네. 중대 공대부터 안 되기 시작해요. 한양대 공대도 안 돼요. 근데 딱 그 점수가 나와요. 그 점수가. 근데 중대 한양대보다 서울대 가서 복수 전공으로 공대 더 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무조건 서울대를 가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도 사실은 서울대가 공대 시스템이 굉장히 잘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복수전공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서울대 와서 공대 복수전공하는 거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공대 아이들, 이과생들의 어떤 이과 부심 때문에 서울대 체육교육과 지원을 좀 회피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395점에서 이 85점, 83점까지 지원 가능하다 했으니까 네. 83점 사이에서는 실기가 얼마나 그러면 차지를 할까요? 요거 좀 질문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83점에서부터 사실 서울대 1단계를 통과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88점, 388점부터 383점 사이에 50% 이상의 학생들이 거기에 포진을 해 있고 반대로 그 위에 포지션에 있는 아이들이 나머지 50%를 차지한다고 하면 실제 합격생은 388점보다 이상에서 거의 80% 이상의 합격생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 3배수로 뽑으니까
그렇죠. 383점으로는 최종까지 합격하기가 쉽지는 않고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가능하지만 자, 그러면 88점에서 95점 사이에 대부분 애들이 있을 거고 95점 이상은 정원이 30명이니까 뭐 한 7, 8명 정도는 어차피 없는 TO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약 23, 4명 정도가 여기 점수대에서 다 합격이 실기 여부에 따라서 판명되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 한 392점부터 388점, 그러니까 합격이 가장 유력하고 빈도가 가장 높은 구간이 네. 그 구간인데 그 점수차가 불과 4점밖에 4점밖에 나진 않아요. 근데 그 그러니까 4점이 실기가 20점인데 네. 실기가 20점 중에 수능의 점수가 다 비슷한 아이들이 한 4점 정도 차이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간에 껴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런 실기의 배점표라든지 내가 얼마를 하면 주간평가도 있잖아요, 이게. 몇 점을 받는지 나옵니까? 안 나오는데 주간평가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체육을 전공을 했으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정성적 평가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 정량화된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걸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학관리처에서 부정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굉장히 객관화된 데이터로 그러니까 교수의 주관적인 성향이 배제될 수 있도록 평가의 기준표를 철저히 하고 있잖아요. 네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네. 그래서 교수들이 저 친구는 되게 잘하니까 뽑고 싶다 해서 뽑을 수 있는 학교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화된 지표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자, 그럼 우리가 이 4점이 어떤 배점표, 실기 배점표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지 이것만 찾으면 합격 내가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실기를 만들어내고 그 실기에서 합격이 될지 안 될지가 이제 판단이 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죠. 공개된 적이 없죠.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의 합격자를 추적해서 역으로 추적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만들어야지 합격이 되더라. 자, 88점이면 실기를 좀 잘해야 될 거고 92점이면 실기 조금 못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전체적 6종목이 믹스가 되어서 정량화돼서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좀 정성적 평가도 있다 보니까 그런 점수를 잘 알고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서울대 배점표가 사실 미공개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가 추적했었죠. 그쵸? 합격자를 한 300명 가까이 내면서 사실상 그 학생들의 뭐 저희가 네, 워낙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에서부터 합격자들을 추론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대회비로 하고는 있는데 네, 너무 저희 자랑하지 말고. 그럴까요? 네. 일단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 부분을 이 실기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고민하시고 이 부분이 자신이 있다면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88점 근방이더라도 무조건 지원하시고 실기가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92점 이상이면 무조건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실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기록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판단해보고 자세하게 안내를 그렇게 하시죠. 네. 지금 뭐 영상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서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능 이후에 서울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1단계 커트라인이 383점 이상이라고 얘기했는데 383점 이상인 친구들은 결국에 실기를 거의 전 종목을 만점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 게 맞고 수능 이후에 준비를 한다 생각하는 친구들은 사실상 388점 이상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운동신경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388점, 그리고 한 평균 정도의 운동신경이 있는 친구들이 한 392점, 그리고 조금 운동을 다소 못한다 하는 친구들은 한 395점 이상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네. 그냥 운동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이해하기 좀 쉬운 분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네. 일단 그 정도 점수에서 네. 찾아보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점수대가 나와 있는 친구들 중에 아직까지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고 지원대학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꼭 서울대 체육교육과 한번 눈여겨서 살펴보실 필요 있지 않나. 네. 그리고 빨리 실기도 본인의 능력을 테스트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자, 지금까지 최 대장, 봉대장, 김 대장, 이었습니다. 저 뭐죠? 중대장이요. 중대장인가요? 중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